안녕하세요. 약사공론 팜스케치를 진행하고 있는 한상희 기자입니다. 오늘은 코로나19 손실 보상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해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대한약사회 류옥하 보험이사님 모시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, 또 얼마만큼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, 이런 궁금한 것들을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사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이사님께서도 직접 이 신청을 하셨다고 말씀을 네네네. 들었어요. 네. 일단 저 제일 궁금한 게 약사님 약국에서 어느 정도 좀 피해가 발생하셨는지 네. 좀 궁금해요. 저희 지난 8월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안내를 받았고요. 사실 피해라고 하기에는 이제 확진자가 마스크도 잘 쓰고 있었고, 저도 마스크를 쓰고 있고, 이제 소독하러 보건소에서 나와서 환자분들 한 약 10분 정도 이제 문 닫고 잠깐 이렇게 들어오지 않도록 하시고, 소독 끝나고 이제 약국 영업에는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피해라고 생각은 못했고, 그 역학조사 끝날 때까지 좀 마음 졸였던 거, 심적 피해 그럼에도 많이 컸던 것 같아요. 그럼에도 이게 신청이 가능한가요? 네, 저도 몰랐는데 약사에 확인해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0.5일에 해당하는 그 영업 손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잠깐 소독하고 한 10여 분 정도 네네. 약국 문을 닫는 정도의 시간이었는데,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네. 좀 이런 과정을 알게 되신 거는 언제쯤 되신 거예요? 약사의 안내나 신문 지면에서 피해 보상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저는 당연히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요. 네. 근데 이제 12월 초에 보건소에서 그 서류 뭉치가 왔더라고요. 그러니까 피해 손실 보상금 신청하는 서류 양식이랑 별점 서류들 이런 게 와서 뭐지? 하고 봤는데 서류도 두툼하기도 하고 내용도 되게 복잡하고 그러니까 왠지 좀 나도 해도 되나? 네, 나도 해당이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되게 네. 복잡한 것 같아서 아주 귀찮기도 할 수도 있었겠어요. 이걸 꼭 해야 되나? 얼마를 줄지도 모르는데 피해도 딱히 없었는데 생각을 했는데 약사에 전화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잠시 소독만 한 저 같은 경우도 0.5일에 해당하는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고, 또 이 서류를 보내줬다는 건 청구를 하라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해야 되겠다. 네. 생각을 했죠. 잘하셨습니다. 저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한 건, 이제 직접 해보셨다고 하시니까 청구 절차를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. 어렵진 않으셨어요? 어떤 과정이 좀 있었는지? 처음에는 이제 두툼한 서류 뭉치를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어려울 것 같았는데 이제 약사의 안내를 듣고서 제 경우에 해당하는 거를 보니까 그냥 한 가지 서류만 세무사에 요청하면 되는 거더라고요. 그러니까 전혀 어렵지가 않더라고요. 어떤 서류를? 이게 작년도, 그러니까 2019년도, 제가 2020년도에 그 서류를 받았으니까 2019년도 표준 재무제표 증명. 전년 어떻게 보면 수입을 확인해 주면 되는 건가요? 저희 약국에서 나간 그 고정 비용들, 인건비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거기에 다 나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세무사에 전화해서 그것만 받으면 이제 그걸 기준으로 저희 비용을 일일당 비용을 한정하고 이제 심평원에 저희가 청구한 금액을 가지고서 우리 이제 그 이익을 영업 그 이익을 따져서 그 두 가지로 손실보상금을 책정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서류만 요청해서 보내면은 제가 따로 계산하거나 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면 그런 서류들을 이제 준비하셔서 팩스나 우편으로? 어디다 보내면? 보건소로? 보건소에 담당하는 곳이 있었고요. 안내가 있었고요. 약국 운영하는 약사님들 입장이시라면 충분히 누구나 하실 수 있는 어려운 방법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. 그럼에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으신, 꼭 신청을 하십시오라고 이제 회원분들께 독려하고 싶은 부분이 좀 있으시면 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신청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, 그 피해 보상이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거는 받으셔야 되고, 생각보다 정말
절차가 간단합니다. 전에 작년 코로나19 초기에 그 다른 지역의 지인 약사님이 그 손실보상 청구하는 서류 양이 어마어마해서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 들었는데 네네. 이게 대한약사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지 정말 제가 아까 했듯이 간소하게 됐거든요. 네, 네. 포기하지 마시고 꼭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, 근데 이제 다만 지자체에 따라서 저희 지자체처럼 서류를 다 보내주는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. 아, 그럼 서류가 안 오는 약국도 있다. 네네. 그런 경우에는 좀 약간 귀찮긴 하지만 이제 시군구청이나 보건소에 전화하셔서 필요 서류를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. 아,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그 피해 약국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. 대한약사회에서 좀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지. 네,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좀 3,000개가 좀 덜 되는 약국이 확진자가 다녀간 걸로 조사가 됐고요. 근데 그 중에는 한 약국에 2번, 3번 이상 다녀간 곳도 있기 때문에 이제 건당 하면은 훨씬 더 3,000건이 넘어가는 거죠. 아, 그렇군요. 네, 그 약국만 센 게 3,000곳이고 네. 건으로 치면 더 많긴 한데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청구한 약국도 좀 집계가 되시나요? 그러니까 작년, 그러니까 2020년 11월 16일 기준으로 314곳의 약국이 신청을 했다고. 그러면 지금 쉽게 청구가 가능하다. 직접 청구를 해보신 경험을 바탕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. 이사님 어떻게 마지막으로 빼놓으신 말씀이 좀 있으시면 네.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. 각 약사회에서도 많이 회원분들한테 요 신청 독려도 하시고 약사 공론에서도 지면이나 이런 걸로 많이 안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청구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약사님들도 많고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직 일선의 그 약사님들한테는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더 많이 홍보해 주시고 정말 실전용으로 핵심만 요약해서 누구나 이제 청구가 가능하게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. 이거 보시는 약사님들 바로 해당되는 약사님들은 바로 신청하셔서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마음 졸여가면서 힘들게 약국 경영하시는데 조금이라도 피해 보상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네,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자, 오늘 팜스케치는 여기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. 오늘 대한약사회 유옥하 이사님과 재미나기보다는 저희 반드시 이제 회원 여러분께서 신청해 주셔야 할 코로나19 손실 보상금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 좀 더 회원 여러분들께 유익한 그런 정보 가지고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팜스케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